투자론이라는 내용을 찾아보신 분, 투자론이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 자, 뭐 우리 앞으로 배울 거니까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투자론이라는 과목이라는 것을 좀 더 이제 크게 좀 보면 일종의 우리가 재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재무론. 투자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속해 있는 큰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를 재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 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재무론이라는 게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 재무론이에요. 근데 이러한 재무론을 우리가 크게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제 요즘은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건 세 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재무관리라고 하는 과목. 근데 엄밀히 따져서는 재무론에서는 재무관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재무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기업재무라고 해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가 되느냐? 기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중심이 되는 재무, 돈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는 대부분 재무, 관리 이렇게 그냥 수업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투자론이에요.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투자론. 근데 이 투자론의 중심은 누구냐? 일반적으로 기업도 되긴 해요. 투자론에 기업도 있지만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가계라는 것과 기업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주로 이제 가계 얘기를 많이 해요. 가계 얘기. 기업보다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 재무와 투자론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여기서 파생됐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론이에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금융기관론. 이러한 기업 재무나 투자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 또는 우리 주체를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금융기관론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재무론 하면 요 세 가지를 핵심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에다가 플러스 좀 더 이제 명칭들이 그 학문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국제 재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국내 투자, 여기는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국외까지 생각하는 국제 재무라든지 또는 파생 상품, 이것도 원래는 투자론 시간에 다뤘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면서 학문처럼 커진 게 이제 파생 상품 론, 이런 과목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무론 안에서의 투자론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우선 여러분들 기업 재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투자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업 재무는 말 그대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재무예요. 아까도 재무는 뭐예요? 돈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것에 기업을 왜 세울까요? 사람들이 기업을 왜 세울까요? 네, 뭐 수익 창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당연히 의식주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우냐 덥냐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끔 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하면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의식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날씨가 추워져서 잠바라는 것을 하나 입으려고 해요. 제 목적은 뭐예요? 몸이라는 것을 보호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잠바라는 것이 솜으로 만든 잠바가 있고 오리털로 만든 잠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개의 잠바는 똑같은 목적을 가져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솜으로 만든 잠바보다는 오리털로 만든 잠바를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가볍고 더 따뜻하니까. 솜 잠바를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한 거냐? 아니에요. 오리털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것을 더 줘야 돼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돈은 이러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인 거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워서 자 잠바를 하나 입고 싶어요.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럼 여기 지금 저 뭐 누에를 키우고 해서 뭐 실을 만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생산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유명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아담 스미스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 압정 얘기 제가 항상 하는데 압정 있죠, 압정. 이렇게 뾰족한 모양. 이 압정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1인이 만들면 하루에 10개를 만든대요. 이 사람이 압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 압정을 만들어서 팔아서 뭐예요?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압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근데 혼자 만들 수 있는 형태가 하루에 10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갖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압정을 몇 개 만들까요? 이 사람들이 20개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25개를 만들어요. 아니 한 사람이 10개를 만드는데 두 사람이 되면 왜 25개냐? 과거에는 한 사람이 만들 때는 시행착오라는 걸 겪어요. 동그란 거 만들고 뾰족한 거 만들고 붙이는데 실수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일을 나눠요. 한 사람은 동그란 거 만들고 또 한 사람은 뾰족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되면 몇 개를 만들까요? 30개가 아니라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같은 일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생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할 때는 자기가 할 때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압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망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더 같이 일하자라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망치도 필요하고 물건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니까. 자기가 번 돈을 나눠줘야 되겠죠. 사람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혼자 할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면 항상 돈이라는 것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나누는 거, 이 일하는 사람한테 나눠줄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재무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 때 필요한 돈, 부족한 돈. 자, 우리가 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안한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 돈 하면. 그래서 이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기업 재무 배울 때 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현금, 흐름 이런 걸로 배웠을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필요한 거는 저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한테든 또는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나 만들려면 제일 먼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없으면 여러분들이 멋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 없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제 수업 재무관리 들었던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하죠. 근데 부모님이 안 주시죠. 왜 안 줘요? 못 믿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기업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은행 가서 뭐예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빌려줘요? 그럼 해피하죠. 은행에 있는 돈은 은행 돈이에요? 은행에 있는 돈은 은행 돈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돈? 우리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거고 그 맡긴 돈을 은행이 운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실제로 은행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사람한테 빌려줄 때 되게 까다롭게 해요. 대표적인 게 담보를 가져와라 라고 한다든지 담보가 없으면 신용이라는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빌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회사 만들어서 돈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은행처럼 뭔가를 저한테 증서라도 문서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돈을 갚겠다. 빌리는 동안 이자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보다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요.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저하고 같이 일합시다. 같은 우리 회사 만드는데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발행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주식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자금 조달이에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재무관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그래서 여기는 자금 조달과 운영이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 이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계적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왜?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제표라는 거.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면 이 회사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